오늘 준비한 사연 차분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저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50평생 이런 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하시는 영환 씨 맞으시죠? 관리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 유니폼이랑 명찰입니다. 일단 오늘은 김 반장님이랑 같이 일하시면서 배우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정체가 들킬 수 있습니다. 경비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삐걱거리는 의자 둘, 오래된 모니터 4대가 전부였습니다. CCTV 화면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정문, 후문, 놀이터, 아파트의 모든 곳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이시죠? 김 반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곤이 묻어났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여긴 일은 쉬워요. 그냥 CCTV 보고, 택배 받고, 차량 출입 확인하고. 근데 사람이 문제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입주민들 말이에요. 대부분은 괜찮은데 몇몇은 뭐 경험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저는 김 반장을 따라다녔습니다. 택배를 분류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을 안내하고 방문객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강 씨, 점심 먹으러 갑시다. 아, 네. 가시죠. 경비실을 나서는데 한 대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최신형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이 아파트 입주민이 분명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찰해야겠다고. 이 아파트의 민낯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오후 업무도 비슷했습니다. CCTV를 보고 택배를 정리하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라는 것을, 내일부터는 다를 거라는 것을, 제가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진짜 이유를 모두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경비실 구석에 놓인 작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내일 봅시다, 강 씨. 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경비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듣던 그대로. 이곳 사람들은 저를 그저 경비원으로만 볼 것입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모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반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반장님.
저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화면이었습니다. 어제 본 그 검은색 벤츠가 보였습니다. 1동 지하 3층, B구역 12번. 저 차 주인 누구세요? 김 반장이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1동 1502호. 박민수 씨. 아, 조심하세요. 까다로운 분입니다. 어떻게요? 직접 겪어보면 압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이죠? 지하 3층으로 내려오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김 반장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전개 갑질의 현장. 지하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B구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12번 자리에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명품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세요? 네, 강영환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차 앞바퀴를 가리켰습니다. 타이어 옆에 작은 쓰레기 봉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입니까? 예. 매일 아침 제 차 앞에 쓰레기가 있어요. 경비실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확인? 그런 말 이제 지겹습니다. 당장 CCTV 확인해서 범인 찾아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 차 주변 더 신경 써서 관리하세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억 5천입니다. 하긴 뭘 알아야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군요.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이런 일밖에 못하나요? 순간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똥차나 치우는 주제에. 그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아, 그리고 오후에 새 차 예약했으니까 차 빼두세요. 알아서 잘하고요.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차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똥차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참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민수의 차가 정문을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를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방문객을 응대하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퇴근길,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입니까? 내일 오전 회의 일정 잡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강남 이응이응 아파트 관련 서류 전부 준비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돌아봤습니다.
불 켜진 1동 15층이 보였습니다. 1502호였습니다. 내일이면 박민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모욕한 경비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정장을 입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수트, 흰 셔츠, 진회색 넥타이. 평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회장님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연락을 주셨어야. 괜찮습니다. 조용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을 봤습니다. 김 반장이 창문 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시죠. 네, 이쪽입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관리소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희 영환건설이 3년 전에 지은 것입니다. 최근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그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신 줄 몰랐습니다. 관리소장이 일어났습니다. 박민수 씨,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아, 네. 근데 저분은. 박민수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환건설 강영환 회장님이십니다. 관리소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제 지하주차장에서 뵀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경비 주제에 똥차나 치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몰라봐서 잘못입니까? 아니면 경비원이라고 함부로 대한 게 잘못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의 복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해야 했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네. 박민수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관리소장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일부 입주민들의 경비원 대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관리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 경비원 9명이 그만뒀습니다. 대부분 입주민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말, 욕설, 과도한 업무 요구, 인격 모독.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갔습니다. 김 반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셨군요. 놀라셨죠? 네.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CCTV 화면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반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힘든 게 많으시죠? 김 반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은 좋은 분들입니다. 인사도 잘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일부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하세요. 저희를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냥 기계처럼 도구처럼 대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는 김 반장을 받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걸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수백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민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주민 대표회의 소집, 안건 아파트 문화 개선.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로 잡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려면 월요일 저녁 7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회의실에 입주민 대표 15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아파트 문화 개선입니다. 저는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지난 1년간 경비원 9명이 퇴사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부 입주민의 과도한 요구, 반말과 욕설, 인격 모욕.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일부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 반장과 녹음한 인터뷰를 틀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욕을 듣습니다. 처음엔 참았는데 이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여성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줄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첫째, 경비원 예우 규정 제정. 반말 금지, 과도한 사적 업무 요구 금지. 둘째, 매월 입주민 마이너스 경비원 소통의 날 운영. 셋째, 경비원 복지 개선. 휴게실 리모델링, 명절 선물, 건강검진 지원. 대표들이 자료를 읽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영환건설 이름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젊은 남성 대표가 물었습니다. 함께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경비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감사 인사 전하고 존댓말 쓰기. 작은 것부터요. 대표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여성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들어와도 됩니까? 앉으십시오. 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경비원분들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비실로 갔습니다. 김 반장이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2잔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반장님, 커피 한 잔 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CCTV 화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좋은 결정들이 나왔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김 반장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40년을 일했지만 이런 대우는 처음입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경비실 앞을 지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수고하세요.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 반장의 얼굴에 미소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민수가 경비실에 왔습니다. 반장님, 이거. 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뭡니까? 사과의 의미로. 커피 상품권입니다. 김 반장이 당황했습니다. 이럴 필요까지는. 받아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면,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곳에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꽃들이 피었습니다. 저는 정문 앞을 걸으며 변화를 느꼈습니다. 경비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휴게실, 깨끗한 유리창, 문 앞에 놓인 화분.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반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에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네. 65살이 됐습니다. 이제 쉴 때가 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없으시겠죠? 없습니다. 마지막 6개월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김 반장의 은퇴식 날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입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반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주민 대표가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반장이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반장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색종이로 만든 카드를 건넸습니다. 김 반장이 쪼그려 앉아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박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반장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젠 다 지난 일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저는 김 반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반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왜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경비실을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일, 안전을 책임지는 일, 의미 있는 일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따금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방문객처럼 조용히 둘러보곤 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비원들이 밝은 얼굴로 일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입주민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경비원분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저녁이 되어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불빛들이 따뜻했습니다. 수백 가구의 삶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은 건물보다 벌어들인 돈보다 쌓아 올린 명예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작은 변화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평생을